안녕하세요. 블랙시금치입니다. 네, 올해 한 해 네. 벌써 다 갔잖아요. 아마 업로드는 내년 초에 이러겠지만 저희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29일입니다. 예.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또 정리해 보면서 각자 올 한 해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올해 아마 안 힘드신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마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심리적으로나 네.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나 엄청 힘든 한 해가 되셨을 거예요. 뭐 주식시장으로만 보면은 좀 다른 분명히 얘기긴 한데요. 호재라고 볼수 있지만. 근데 아마도 뭐 일하시는 직장이 엄청 힘들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저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또 불굴의 이 코로나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진짜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엄청 대박 났었지 않나요? 네. 네. 저는 사실 한 10배 정도 떨어질 거란 예상을 했어요. 15배 떨어졌어요. 15분의 1. 15분의 1. 그 놀라운 15분의 1 토막을 이뤄내면서 순간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 제가 다행히 그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멘탈의 끈을 잡았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열었어요. 물론 3시간밖에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의 가게가 이제 오픈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9시까지 9시까지 하면은 이제 3시간밖에 못 합니다. 예. 그래도 한 팀이라도 오셨으면 마음이 반. 그래도 코로나 위험한데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반이었는데, 다행히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국민들께 잘 들어. 지금도 저희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코로나 안내 문자 덕분에 또 영상 녹화 끊기는 바람에 또 이게 말이 다 씹혔죠. 예. 얼마나 씹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말을 이어가자면, 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나가야죠. 자영업자의 숙명이 있으면 관리비라도 벌어야지. 월세는 못 벌어도 관리비라도, 우리 전기세라도, 우리 건물 관리해주시면 경비 아저씨, 청소부, 용역분들 그럼요. 월급은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열었는데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임대료 누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저희 와인바 그래도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다고 크리도 막 이따시만 거 해놓고 저만의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습니다. 고요한 밤을 저 혼자서 잘 보냈습니다. 진짜, 정말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쪽 변호사 직종은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무실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 물론, 저희 사무실 1층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싼 거죠. 예. 근데, 그나마 임대료가 그나마 적어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임대료가 이게 그냥 진짜 영업 못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가 진짜 힘들죠. 그리고 일단 뭐 인건비, 뭐 당연히 자영업자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한정지어서 전 당연히 인건비를 바라지도 않아요. 요즘 인건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유지라도 하면 좋겠다. 내가 나와서, 왜냐하면 나와도 옛날처럼 힘들지는 않으니까, 제가 와인을 그만큼 많이 따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 천천히 와인을 대접해드리면 되니까 힘들지 않아서 인건비는 바라지 않는데, 뭐 월세나 뭐 관리비 정도를 바라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 코로나 시국이 저희 삶의 패턴, 그리고 인간의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욕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정말 뭐 사람 만나는 거 자체가 이제 봉쇄되다 보니까 이건 답이었고. 저 미팅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처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재택에서 원래 일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큰 거래처들을 만날 때는 뭐 카페에 아주 많이 만나거나 그쪽으로 직접 방문해서 하곤 하는데, 제가 방문을 드리려고 해도 그 업체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만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맞네. 제가 뭐 찾아뵙겠습니다 해도 저희 사무실 안 열어요 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럼 카페를 가야 되는데 카페를 못 가죠. 맞아. 어떻게 할 틈이 없어. 진짜 그 카페 못 가는 게 문제가, 어디를 뭐 예를 들면 저는 재판을 가잖아요. 밖에 있을 데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뭐 어디서 만나려고 하면 대기할 데가 없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법원에 들어가면 또 법원에서 이제 그 법원 재판을 대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앉아 있다 보면 뭐지? 옆에 사람 있고 또 사람 있고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이렇게 딱 재판 시간에, 원래는 저 예전엔 당연히 일찍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시간에 맞춰서 가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근데 딱 시간에 딱 맞춰서 가는데
앉아있을 데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요즘 춥잖아요. 이제 막 네. 서서 있을 때도 있고. 네. 막 그런 이게- 경우 진짜 많은데. 이게 정말 어떤 뭐 미팅뿐만 아니라 지금 저도 방문하거나 이런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참.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 대한 신뢰의 측면이 좀 커요. 사람 눈을 맞추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대행업 같은 경우 워낙 그 클라이언트 사무실에서 제가 일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떨어져서 각자의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미팅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 많이 유대관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럼으로 해서 뭐 일의 퀄리티가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각자 믿거나 추후에 일어날 뭐 수정, 뭐 커뮤니케이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언행이 날카로워진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각자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으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리고 아마도 이게 직접 영업 같은 거를 뛰시던 분들은 훨씬 더 힘들어졌을 그렇죠. 거예요. 예. 이건 뭐 만날 데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해서 만났다가 만약에 나중에 코로나라도 걸리게 되면 자가격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너무 아마 다들 엄청 힘드셨겠지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죠. IT나 이쪽은 좀 또 엄청 또 거기는 호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업종이 아니신 분들은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보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초반에 이제 개업을 한 지는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초반이라 또 힘든 부분에다가 이제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어찌 보면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 더 좋아질 가능성도 훨씬 높겠네요. 그랬으면 합니다. 그냥 바람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또, 되실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리고 이제 확실히 오프라인 쪽이 거의 폭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오프라인은 정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뭐 그 방역 수칙은 또 어기면 안 되는 건 또 맞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또 안 돼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게 되죠. 하는 부분이긴 해요. 다만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음식점은 그렇게 다 되면서 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뭐 학원, 더구나 카페, 저 같은 경우는 카페, 미팅 못 나가니까 이런 경우에 왜 못 들어가는지. 그래서 음식점에서 미팅은 또 괜찮아요. 근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사실. 일정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서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근데 어차피 이게 몰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이거를 다 막거나 이렇게 해야지 좀 형평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그러니까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또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다 전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업종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뭐 자영업은 물론이고 왜 9시에 닫아야 되냐부터 해서 거기다가 막 노래방 이런 업소는 완전히 아예 봉쇄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노래방이나 이런 데가 보통 입지가 되게 비싼 데가 많잖아요. 그쵸. 임대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 피해를 많이 받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 사실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노래방 하시는데 그 노래방을 뭐 지금 못 연 지가 꽤 오래됐어요. 노래방은 거의 제1의 적이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코로나 시작했을 때 4월 때 계속 이제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노래방 PC방이었어요. 노래방 그게 제일 심했죠. 맞아요. 제일 심하고. 악의 근원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 좀 아쉽죠. 솔직히 좀 아쉽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니 뭐 그나마 한번 믿어본다 정도로 이제 또 제발 빨리 들어와라. 제발 빨리 들어오고 빨리 시행이 돼서 빨리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줬으면 한 마음으로 또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죠. 이번 영상은 그냥 사실 한탄현상이에요. 뭐 거의 이게 코로나 아마 뭐 헬스장 이런 분들도 엄청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아마 물론 이제 실직하신 분들도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 다 어려운 한 해였죠. 한 해였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이 힘드신 것도 알지만 이제 또 사업체 자체가 망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죠. 주변에. 그래서 안산에 이제 중심 번화가에 있어도 가게가 계속 바뀔 정도였어요. 심해요. 요즘 진짜 심합니다. 거의 그냥 걸어가다가 보면 가게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솔직히 저희가 좀 의문을 받는 건 이 시국에 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다라는 거에 좀 놀랄 때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많이 찍었던 사업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네, 뭐 그런 네. 편들을 꼭 봐주시기 바라고.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업은 한 방이 아니고 네. 지금 시기에는 본인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아마 시작하시겠죠. 네. 그래서 하지만 사람이 말리면 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럼 또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로 변호사님은 올 한 해 사업을 생각하신 거 그대로 잘 이루어 오셨나요? 목표치까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냥 잘 이겨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겨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뭐 예를 네. 들면 이제 뭐 매출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출 목표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네. 매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먹고는 살았으니까 예, 달성했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이게 막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사업에 맞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길이구나. 네, 맞아요. 올해는 약간 그런 길이 좀 보이는 한 네, 해였을까요? 그나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 우리 변호사님과 또 저희 와인바에서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고 이제 그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 멘탈이 나가서 이제 제가 이 친구 가게에 가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러면 그걸 극복하게 된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깨달은 바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 건 있어요. 내가 힘들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때 많이 힘들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니까 내가 이거 힘들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굳이 내가 또 내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또 힘들어지고 그거 생각하니까 그때 조금 그냥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내려놓자. 그러니까 내려놓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하자. 막 이런 계속 힘들어하고 내가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자. 그건 의미가 없다. 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걸 빨리 넘기고 하던 일을 계속 꾸준하게 인내력 있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인내력.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멘탈 부여잡기이긴 했는데 멘탈이 힘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극복을 할까. 근데 그냥 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좀 내려놓고 근데 오히려 좀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조금 더 잘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내려놨을 때 그 이후에 맞아요. 막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막 올해 초 뭐 그때 이제 코로나 처음 이렇게 했을 때도 엄청 좀 힘들고 그랬는데 그냥 코로나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코로나를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더 불행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내려놓는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봤자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이제 진짜 저희가 찍었던 영상 중에 이제 퇴사를 언제 해야 되는 그렇죠. 일어나면서 욕을 하면은 퇴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상태 바로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 일어날 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데 너무 우울하고 사무실 나가는 게 너무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나마 이제 멘탈 케어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사실 코로나나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좀 버티니까 약간 멘탈이 적응한 정도 느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 올 한 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와인바, 와인바 작년에 시작했군요, 벌써. 와인바 벌써 됐구나. 올해 한 줄 알았네. 작년 4월? 작년 4월에 그쵸. 시작을 했죠. 네. 비코로나 1년과 코로나 1년을 다 경험하는 이제 그럼 딱 2년 차를 줘서 재계약 네. 이런 식인데 전 자영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계속 커가고 있었어요. 알죠. 그거 잘 알죠. 작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작년 12월에 폭발을 하면서 그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1월 때도 굉장히 잘 됐고 2월, 3월 계속 잘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코로나를 언제 느꼈냐면 올 말부터 느꼈던 거네, 자영업도. 저 같은 경우 솔직한 마음으로는 사실 여름까지도 잘 됐어요. 와인바라는 게.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이 크게 경각심을 갖지 못했었고 그때 확진자 수도 적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게 나왔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죠. 수당이 나왔고 코로나 수당이 나오는 바람에 맞아요. 지원금들이 있었죠. 오히려 그때 저는 자영업이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별거 아니네. 오히려 더 좋다.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막 매출이 전년 대비 막 30-40% 올랐거든요. 같은 달 대비해서. 코로나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20, 30대 분들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와인바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와인바가 생각보다 잘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오만이었죠. 역시 오만이었고 겨울 쌀쌀해지면서부터 폭망의 길을 걷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지금 대목 시즌인데 그렇죠. 정말 대목 시즌이 아까 연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연말이 폭망하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은 저는 일주일에 금토일만 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예 안 찾아주시기 때문에 금토일만 열고 있고 그래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걸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 내가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잘해도 큰 흐름 앞에서는 역시 주식 용어로는 개미로구나. 나는 개미로구나.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어떤 큰 실을 다쳤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음을 대비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제 다른 본업인 거기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원래 본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 프리랜서 업무는 제가 올 한 해 7월에 드디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사람이 그 시대나 그 분위기를 벗어나서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성공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라고 막 아주 힘든 시기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대박이 난다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다른 분들도 다 이제 돈을 잃으시면서도 좀 버티자라는 마인드로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막 느끼게 되는 게 점점 더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조금 더 다양한 다방면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에 올인해서 이게 망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맞아. 인류라고 보게 되면 인류가 한번 크게 그 병으로 인해서 한번 망한 경험이 대다수가 생기는 한 해였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코로나형 인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찌 보면 다방면으로도 관심이 많고 한 가지 뭐 자영업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업,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하고 있어요. 맞아. 여러 가지 뭐 배달업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유연한 사람이 조금 더 유연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좋게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힘든 거는 어쩔 수 없고 모두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저의 멘탈 케어를 위해서든 나아지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면서 저도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올해 느낀 점은 작년과 다르게 올해 느낀 점은 나를 채찍질하고 바쁘게 하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연말에 11월과 12월로 따졌을 때 좀 11월과 12월이 저는 좀 달라요. 12월에 진짜 X하게 바빴고 진짜 X하게 바빴어.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려는데 그분이 생각보다 역량이 안 되는 바람에 일을 끌어왔는데 일을 내가 다 했어. 그쵸. 그래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진짜 거의 두 사람의 몫을 내가 하는 바람에 굉장히 바빴어요. 맞아요. 그때는 엄청 바빠서 몸은 힘들었지만 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쁜 생각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안 하게 돼. 나쁜 생각 안 하게 되고 맞아. 계속 정진하는 거죠. 하루하루 바쁘게. 맞아. 일이 없으면은 우울해지기만 하긴 해요. 그게 제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12월에는 와인바가 개폭망하면서 제 자영업 일은 사실 제 그 프리랜서 일은 이번 달엔 좀 쉬는 주로 일부러 정했어요. 11월 바빴으니까. 11월 몇 달치를 벌었으니까 12월은 연말이니까 좀 쉬면서 나도 마음 정리를 좀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자라는 마인드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 오히려 일을 비우니까 맞아. 걱정만 늘고 맞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오히려 나를 조금은 바쁘게 채찍질을 하는 것도 나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 올해 한 해에 그냥 좀 얘기하면서 한탄을 좀 해봤고 또 그때 올 한 해 보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좀 좋은 한 해, 내년은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기원하고 올해 힘드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마지막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저희도 사실 오늘에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어땠는지
자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열심히 살아와서 한 번씩 칭찬해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맞아. 많이 힘드셨다면 이번 힘듦을 계기로 내년에 어떤 식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지 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 해봤자 나아직은 없으니까 올 한해 힘드셨더라도 그 힘듦을 계기로 내년에는 꼭 행복한 한 해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승리라도 하면서 우리 그럼요. 이번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